일부 감면을 해서라도 채무자에게 빨리 돈을 받고 빠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감정 때문에 또는 추심 담당자를 신뢰하지 못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여 단돈 10원도 못 받는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채권자는 좋습니다. 채무자는 갚습니다. 돈 맡깁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채권자 통장에 돈 이고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분들은 채무자에게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일 겁니다. 당연히 본인에게 사기를 치거나 또는 돈을 떼먹고 안 주는 채무자가 얼마나 믿고 싫을까요? 거기에 더해 비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이나 압류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한 경우라면 정말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라도 할 겁니다. 그런 마음은 채권자분의 채권을 의뢰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 추심 담당자도 똑같겠죠. 하지만 채무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감면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채무자와 감정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해서 법의 뒤로 숨어버리죠. 특히 신용정보회사에 추심 의뢰 중인 채권자분들 같은 경우 추심 담당자가 채무자의 그런 상태를 감지한 후 연락이 와서 감면을 통해서 회수를 하자고 하면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신속하게 판단을 하고 또 결정하지 않으면 채권 회수가 불가한데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그냥 사건을 방치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 많은 추심 직원들이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추심은 정말 타이밍 싸움인데 왜 중요한 순간에 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또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 현재 추심 담당자가 감면을 해줘야 회수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나요? 또는 추심 진행 활동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채권자가 불만을 표시한 채 신속하게 답을 주지 않고 있나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분명 그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긴급한 순간에 설득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 소통의 부재로 인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겠죠. 추심 담당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채무자와 연락을 하거나 또는 만나서 최선을 다해 변제 합의를 이끌어낼 겁니다. 자, 하지만 추심 담당자 본인이 채무자에게 아무리 좋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분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노력은 말짱 헛수고로 끝나겠죠. 최종 합의서에는 채권자분이 합의 내용에 동의를 한 후 마지막에 서명 날인까지 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설득은커녕 불만을 제기하면서 언쟁을 벌이다가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평소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채권자분이 추심 담당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연락 한 통 없던 추심 담당자가 몇 달, 아니 길게는 몇 년 만에 연락이 온 경우라고 해보죠. 그러고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채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 정도로 감면해서 받자고 하면 과연 채권자분이 덥석 고맙다고 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자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아니, 지금까지 뭐 하다가 느닷없이 연락을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며 오히려 담당자를 원망하겠죠. 그리고 내가 더 힘든데 무슨 채무자 편만 들면서 감면 합의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며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채권에서 손을 떼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그 이후 신뢰할 수 없는 추심 담당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채권자분이 혼자서 추심을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돈을 받기 힘든 악성 채권으로 변하기도 하죠. 자, 이런 분쟁과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채권자와 평소에 꾸준히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추심 담당자는 배정을 받은 직후에 채권자와 연락을 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던 원인과 또 그간의 사연을 들어주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죠. 특히 추심 업무는 내 가족이 돈을 떼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못 받으면 정말 끝을 보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많은 추심 직원들이 저한테 채권 회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물어보곤 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추심은 무슨 기술과 기법이 아닌 우선 본인의 감정이 살아서 꿈틀거려야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지와 또 필히 회수를 해내겠다는 열정은 채권자분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될 것이고, 그런 소통과 공감대가 향후 채권자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밑바탕이 되는 거죠. 또한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 등에 방문한 사진, 그리고 채무자를 추적하는 영상 등 추심 활동에 관한 자료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채권자에게 전송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 채무자와 통화한 내용도 녹음해서 들려주고, 또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등도 캡처를 해서 보내줘야 그 내용들을 보면서 비로소 채권자는 담당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알고 신뢰를 가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의뢰한 채권자 본인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추심 담당자는 어두컴컴한 밤에 나를 대신해 채무자를 만나서 싸우고 또 열을 올리면서 뛰어다니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이 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야 향후 채무자와 감면합의 또는 분할 변제 합의를 할 때 추심 담당자를 전적으로 믿고 동의와 협조를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추심 업무는 나만 옳고 나만 일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설득만 하려고 들지 말고 소통 후에 설득이라는 순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을 발휘해서 채권자분에게 확신을 줘야 됩니다. 중요한 합의, 특히 돈관계에 있어서 합의는 말로만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조사와 재산조사, 그리고 채무자의 경제활동이나 가정생활 등 그동안 추심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모든 자료를 정리한 후에 채권자와 공유를 하십시오. 그리고 추심 전문성을 발휘하여 현재 채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이렇게 감면 합의를 하는 것이 분명 현명한 선택임을 납득시킬 수가 있어야겠죠. 솔직히 추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바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자가 후회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채권자분이 지금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또 철저하게 고객 입장, 아니 채권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설득에 임해야겠죠. 지금 세상을 보면 온갖 정책과 법률 제도는 전부 채무자의 편입니다. 자, 하지만 추심 담당자 한 명쯤은 진심으로 내 편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채권자 설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깔끔한 업무 처리로 평생 자신의 고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열심히 추심 활동을 하고 또 채권자분과 합의까지 잘 마쳤는데 마지막 업무 처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신뢰가 깨져버리는 경우도 흔히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 내용 중 법비용은 별도인지 아니면 포함인지 또는 압류 등 강제 집행으로 인한 치하 신청 및 그 비용은 누가 낼 건지도 깔끔하게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분할 변제 합의의 경우 채무자의 입금이 지체되거나 또는 이행되지 않을 시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말로써 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문서를 작성해서 또 다른 분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입금을 한 후에도 신용정보회사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등 세무회계 자료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추심은 돈만 잘 받아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관련 법적 분쟁 및 세무처리 등 채권자의 주변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줘야 크게 만족을 하고 향후 주변에 무슨 일이 있든 그 담당자를 다시 찾고 또 믿고 일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채권자분들은 채무자들로 인해서 재산 피해 또 마음의 피해까지 입은 분들이죠. 신용정보회사 추심은 단순히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닌 이런 채권자의 마음까지 치유를 해주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발성이 아닌 평생 동반자로 남게 되겠죠. 위와 같이 고객 관리를 하면 당연히 일도 많아지고 또 귀찮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아질 겁니다. 어떤 경우는 주말에 쉬지도 못한 채 채권자의 하소연도 들어주고 또 그 스트레스까지 같이 짊어져야 하겠죠. 안타깝지만 추심업을 선택했으면 그건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채권 회수가 안 된다, 또 영업이 안 된다, 또는 채권자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며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귀찮은 것 아닌가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냥 귀찮은 것이 아닌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귀찮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추심을 잘하는 사람 또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겠죠. 채권자 여러분들도 이제 추심 담당자들이 연락을 하면 채무자의 상태나 상황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잘 검토하고 또 판단을 해서 현명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이 지금까지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